예전에는 뭐 진짜 가격 어마어마했지. 요즘도 금 품종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생장점, 식물의 생장점은 균도 없고, 어제 엊그제 제가 농담 반 진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도둥. 23년 3월 4일에 하늘이 무언 애매하다. 핑크 보틀에 커피 한 잔하고, 아 이게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면, 지금 제가 첫 잔은 거시기로 먹거든요, 그 일제. 아 내가 반일 감정 있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일제 쓰긴 싫은데, 아 얘는 멈출 수가 없어. 이거 안 마시면 하루가 우울해요. 그래서 항상 첫날은 일제 커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곤니찌와. 오늘은 뭐를 거행을 할 것이냐, 웬 축구공이 있냐, 그 사이즈 비교하기가 가늠이 잘 안 되시니까 축구공 한번 옆에 꺼내 놓고, 레드불, 일명 소고기 금이라고 했죠. 요 특징을 보면, 얘를 생얼을 저도 뭐 이렇게 입고지나 커팅 한 번도 안 한 거고요. 요 녀석의 유래는 아니고, 요 녀석의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20년, 잠깐만 언제더라? 그 카페에다 기록이 있어요. 20년 요 화분 그대로예요. 20년 10월 17일, 제가 다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0월 17일 날 딱 봐도 보이죠? 여기 주먹만도 안 했어. 그때 해서 1년도 안 돼서, 요 21년 7월 15일 1년도 안 돼 가지고 거의 가득 채웠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났냐면, 끝나지 않은 레드불 이야기 22년 9월 25일 날, 그때 거의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이제 성장 과정하고 이제 관리 과정 보여드린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보고 많이 놀랬죠. 저 자식이 뭘 처먹겠길래. 그 다음에 관상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새끼 나서 엉망이긴 하지만, 새끼 나갖고 애가 지금 저기 정은이 오빠가 때리는 방사포가 돼 버렸어. 지금 저 동해로 막 발사시키는 거 있잖아. 그렇게 돼 버렸어 지금. 얘 봐봐, 방사포. 아 정은이 오빠 참. 아무튼 그런 형태가 돼서 조금 보기 싫기는 하는데, 땅바닥에서 키워서 올린 게 아니고요, 화분에서 천천히 관리한 겁니다. 그럼 얘가 20년 10월 17일부터 한 거니까 21년 22년 2년하고 반도 안 됐나? 그러면 반이 안 됐다고 봐야 되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저쪽에 겁내 잘 키우는, 그냥 뭐 온갖 창이나 금이나 다 있는 그 은비가비 언니야, 그 하우스, 키핑 하우스 가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커팅을 여태 왜 못했느냐. 얘가 한때 잘 나갈 때 요 정도면은 뭐 1,000,000원 이상 했었겠죠. 그 전에 뭐 한 요 축구공보다 작은 뭐 요 사이즈도 제법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냥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때도 금에 대한 좀 편견들이 있어 가지고, 금은 배합토도 다르게 해야 되고 뭐 어찌어찌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게 좋고 나쁘고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배합토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금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개무시를 했었어 진짜로. 여기는 금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가 재배력 다육식물 커팅해서 심고 관리하고, 뭐 칼슘 10이라든가 스트미 활용이라든가 369 2612 그 재배력 기준을 한번 거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겸 겸사겸사 계속 키우다 보니까 커팅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 생얼 나온다고 해서 거기 쫄아 가지고 커팅도 못했고 그냥 두게 됐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작년에 요 녀석을 필두로 하나 둘 셋 넷, 현재는 5개인데, 아마 요렇게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있을 것 같아. 요쪽에 얘가 이렇게 새끼들이 안에서 밖에서 딱 밀어내거든요. 이게 이렇게 새끼가 나오면서 밀어내는 거지. 밀어내기 때문에 애들이 방사포가 되거든. 정훈이 오빠 거 방사포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커팅도 할 겸 겸사겸사 커팅 이후에 핑크 장갑, 얘는 어떻게 관리해서 이렇게 키워놨나. 커팅할 때 조금 주의할 점, 제가 조금 신경 쓰는 게 있어요. 그거 딱 하나.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그것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켰습니다. 레드불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제로 잘 보시면 핏줄 형태로 돼 있어요. 핏줄 형태. 이게 그 육포, 여기 보시면 보이죠? 느낌이. 얘가 조금 단수가 진행이 되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색감을 딱 잡아놓게 되면 진짜 육포처럼 빨갛게 됩니다. 쭉 찢으면 막 결대로 찢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아이의 생얼을 저는 오래 키워보지는 오래 키운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키운 게 없죠. 근데 생얼의 사진을 보면 홍상 비스무리해요. 이쪽 계열에서의 변이종이 아닌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이거 처음에 이제 그 제가 인도 받을 때는 저기 천안 호두 여신님, S 여사님 통해서 그때 받은 거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천안 아산 쪽의 매니아님들이 이걸 좀 많이 갖고 계셔서 소고기금 이렇게 불리웠죠. 그렇게 불리다가 제가 이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드불, 그 바카스 비슷한 저기 카페인인가? 있잖아요. 왜 고용량 음료? 그 레드불 그 광고할 때, 슈퍼볼 광고할 때 빨간 황소. 그래서 제가 레드불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도 레드불, 소고기금 뭐 이렇게 불리우고 있죠. 그래서 커팅을 하거나 입고지를 하면 윤석의 그 모주의 특성보다는 원래의 개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생얼이 나타난다. 그래서 대부분은 커팅보다는 자구를 선호하거나, 이렇게 자구를 보시면 자구는 대부분 모체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획은 요거 자구 나온 거는 다 벌써 판매가 됐는데, 아직까지 시세는 뭐 그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제법 좀 해요.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이런 거는 시세보다 좀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건강을 체크한 다음에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가격 물어보지도 않고 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도 계셔. 저희 집 스타일을 좀 아시니까 그렇게 한 건데, 발등을 확 찢게 그냥 됐다 세게 불러버릴까? 아무튼 지금 있는 거는 현재 다 판매가 됐고, 한 분이 요청이 됐는데 여기가 있을라나? 아무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팅을 할 건데, 커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제가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사항,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있잖아요. 뭐든지 뭐 누가 저 사람이 오래 키웠네, 뭐네, 뭐 공부를 많이 했네, 뭐 아는 척 하네. 저처럼 이제 아는 척 많이 하는 사람들, 아는 척 많이 하네.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워낙 변수가 많아.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고, 제가 보통 그러죠. 제 설명 보시면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병을 저한테 물어보실 때 이거 무슨 탄저병이에요, 뭐 거분전 문의병이에요, 뭐 지하부 줄기 썩은 병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거랑 달라요. 병증을 이제 동정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드려. 다만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게 잘 찍게는 말씀을 드려. 그거는 제가 조금 타고났어요. 그런 건 지금 좀 데이터가 많이 잡혀서, 요 정도는 이쪽에 범위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 찍어. 하지만 세세하게 판단은 못 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그거는 아닌 게 많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야, 저 녀석이 그래도 조금 좀 아는 체 하는데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오로지 내 환경에서 내가 천천히 하시다 보면 다육식물 서울대가, 참고로 저는 지잡대 출신이에요. 지잡대. 그것도 야간 출신. 제 얘기는 믿지는 마시고,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요렇게 하더라, 이 좀 오래 키운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하더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런 원리가 있더라,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커팅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좀 아끼는 애들의 주의사항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물이나 약이나 영양제가 뭐가 들어가지 않은, 최근에 커팅을 하기 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합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물이 많이 고여 있거나 물을 적극적으로 막 줘갖고 막 빨아 올리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얘는 약간 탄력 강도가 뭐 이것도 지금 한 9, 8에서 9 정도 되거든요. 탄력 강도라고 하는 건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전부터 카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중간입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탄력이 어느 정도 느끼는가의 기준을, 제일 딱딱한 게 10이고
그냥 접히는 게 0이라면 중간 말랑말랑한 게 5 정도 되겠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9, 8에서 9 정도 됩니다. 하지만 얘를 제가 최근에 물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커팅을 하는데, 뭐 2, 3일 전에 물을 줬다든가 무슨 약을 쳤다든가 물이 약간 고여 있다든가 그럴 땐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장마철에는 잘 안 해요. 장마철에 물론 장마철 그 구간에서도 조금 건조한 구간 있잖아요. 그때는 잘라요. 근데 비가 계속 내리거나 습하거나 찜찜한 상태에서는 잘 안 하고, 오히려 열대야 장마가 끝나고 햇빛이 쨍한 날에는 커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저 뒤가 바로 등산로라 문 열면, 아직 문 열어서 손님들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저 뭐 하고 있나,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이거 참 진짜 이거 제가 이게 그 영상이 그 완전 초보자분들보다는 좀 한 매니아 분들, 매장 농장 사장님까지도 이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회수라든가 뭐 구독자 수가 그렇게 저기가 활발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쉽게 가야 되는데, 제가 원래 취지가 10년 20년 지나도 클릭을 해서 볼 수 있는 방송, 그걸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폭망 중에 폭망 중, 이 시간과 공을 들인 거에 비해서는. 하지만 저는 즐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좋아요 왜 안 누르는겨? 좋아요는 누르시라니까. 안 좋나 그냥 누르시라니까. 참말로 진짜. 저 딸딸이라네. 저 소리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했냐? 아무튼 이제 살짝 말랑말랑하고 물이 수분감이 없을 때 커팅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열소독. 아까 하는 거 봤죠? 알코올도 뿌려도 좋고 뭐 약을 발라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열소독이에요. 지금 했으니까 또 안 켤게요. 열소독이 오씨, 이거 대륙산이요? 아닌데. 열소독이 얘가 제일 좋습니다. 여긴 안 할게요. 이제 식었으니까. 예전에 제가 조직배양 수업 받았을 때도 그렇고, 뭐 알코올이나 뭐 약제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래도 제일 확실한 건 열소독.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 뭐 가위, 뭐 이거 뭐 조직배양 할 때나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최대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씨, 그럼 또 식어야 되네. 이 상태로 했다고 치고, 요즘 온도가 좀 높아서 열기가 좀 가요. 커팅 하라는데 뭐 커팅 뭐 딴 거 없어요. 제가 이 과정만 설명을 드리려고 사실은 한 거고, 요거 가위에 철물점 가시면은 이 세지가 좀 뾰족한 거 있어요. 어떤 분도 칼로 하시는데 저는 칼은 잘 못 쓰겠어. 보이죠? 잠깐만. 캡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결 보이죠? 6포. 이거 되게 매력적이에요. 예전에는 뭐 진짜 가격 어마어마했지. 요즘에는 뭐 요즘도 금 품종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정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번식력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커요. 가격이 그래도 조금 제법 아직까지는 조금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 지금 잘랐고요. 그리고 이 놈도 보이지? 이 놈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또 잘랐고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자구 번식으로 이제 보통 커팅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그 지하부 깍지 친구 걔가 잘 없어. 보이나? 이거 뭐 그냥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제 이제 중간 과정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할 때 이제 조금 주의사항. 이제 축축할 때 잘못 자르면은, 잘못하면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무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곰팡이가 피길 수도 있고, 약간 조금. 얘는 잠깐만, 얘는 오케이. 옛날에 이거 하나 따면은 본스 학원비 됐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안 되네. 엊그제 제가 농담반 진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해서 지금 다 잘랐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 상처가 났죠. 상처가 난 부분을 저는 길게 가져가진 않아요. 저는 그래. 저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기준, 원칙의 기준. 생장점. 요 식물의 생장점은 제일 깨끗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깍지가 침범을 해갖고 벌레가 있을 때는 예외지만, 정상적인 상태라면 무균의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조직배양 수업 받을 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양을 할 때 요 생장점이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플라스크에 넣고 배양을 합니다. 조직배양도 여러 말이 많지만 되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품이에요. 그 순화 과정만 제대로 거쳤다면. 그리고 조직배양도 이런 영양번식, 씨로 파종하는 방법이 있고 새끼를 따서 하는 방법이 있죠. 커팅을 하거나 잎꽂이를 하거나 자구로 이렇게 따거나 보통 영양번식이라고 칭하는데, 조직배양도 광범위한 범위에서는 영양번식입니다. 왜냐하면 요 새끼의 조직을 따서 계속 증식을 했기 때문에. 제 기준은 생장점이 가장 깨끗하고 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싱싱하다고 보시면 되지. 건강한 생장점에서 제일 가까울 때 최대한, 그렇다고 뭐 바짝 자른다기보다 최대한 이렇게 요 정도 거의 붙어 있게 해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통 바르죠. 전 안 바릅니다. 그냥 안 발라. 잘 모르겠어. 안 발라. 그다음에 예전에도 영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실용농업 교육 받을 때도 그쪽에 박사님들이나 이렇게 물어봐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 없었어. 거기에 대해서 연구 자료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바르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효과가 있던 없던 과학적으로 식물 생리의 기준의 학자들이 연구한 거의 기본에 의해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못 느끼지만, 내가 비타민을 먹어서 몸이 확 좋아지는 거는 못 느끼지만 효과가 있다고 연구 자료가 있으면 저는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의 행동이 더 들어가는 불편함을 했는데 그 수고로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됐고 그랬다 그럼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안 했을 때 피해가 크면 모르겠는데, 그걸 안 했는데 피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발라. 뭐 발근제나 뭐 살균제나 안 발라요. 그냥 이 상태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어떻게 건조를 시키냐면, 이렇게 화분 뒷꽁무니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신경을 좀 쓴다 싶으면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까지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를 하냐면 퐁당퐁당 들어갑니다. 아시죠? 약물에 퐁당퐁당. 지금은 육안상으로도 얘 모주의 컨디션도 완벽하고 새끼 자체도 뭐 깍지라든가 응애라든가 기타 병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심어도 무방하나, 우리 어머님들이 밥을 할 때 쌀을 씻는 것처럼 그냥 기본 룰에 들어가요. 장기 재배하거나 좀 아끼는 것들은, 특히 좀 고가는 커팅을 해서 건조시키고 퐁당퐁당 한 번에서 두 번, 얘는 한 번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기회가 또 돼서 또 다른 거 약물에 담글 일이 있다 그러면 두 번 정도 하고 꽂습니다. 잠깐 중간 정리하면, 너무 빵빵하게 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커팅을 하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건조를 시키고 퐁당퐁당을 한 번에서 두 번을 하고 방그늘에 건조를 시킨 다음에, 지금 얘는 바로 잘라냈고 다 판매가 된 거라 제가 무식하게 안 할 거고요. 여기 건조된 걸로 할게요. 지금 이거는 2번 배합토예요. 2번 배합토. 2번 배합토에 꽂아 놓는데 이렇게 올려놔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한 가지 방식을 더 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하냐면, 마사를 미리 깔아둡니다. 마사를 미리 깔아두고 살짝 여기 얹어 놓는 요 방식을 하고 있어요. 마사 뭐 알갱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패스하시고 요렇게 살짝 하고 스프레이를 가볍게 해줍니다. 가끔씩 해주는데, 키핑장 기준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일주일에 한 번 가볍게 주시고, 물을 주시고 싶으면 샤워기로 쓱싹 요 정도만 하시고, 집에서도 날씨 좋을 때 스프레이 칙칙칙 이렇게 가볍게 요 정도 가볍게 해주셔도 되고, 주위에 이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스프레이 하는 주 목적,
뿌리를 내리고 기다려주는 동안, 커팅을 하면 옥신이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식물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딱 잘랐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르몬이, 옥신이라는 성분이 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있어. 온도, 습도, 광 뭐 다 맞아야 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뭐가 조건이 안 맞았을 때 얘가 탈수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스프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흙 주위에는 왜 뿌려주냐? 습도가 있어야지 뿌리가 빨리 찾아 내려갑니다. 얘네는 물 찾아가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 찾아가는 뿌리, 물 먹는 뿌리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습도를 조금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가끔 생기지. 통풍이 좀 안 되거나 자주 했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곰팡이가 끼기도 해요. 근데 그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토양전염병이 생기는 그 곰팡이랑은 좀 별개예요. 그렇다고 너무 막 그게 심하게 되면은 이게 물르지. 근데 식물을 직접적으로 토양전염병, 이렇게 물려서 죽이는 병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곰팡이나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칙칙칙 해놓고 밖에다가 또 이게 놔둔다? 창문 막 열어놓고 센 빛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볍게 어쩌다가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또 햇빛에 말리면 또 금방 마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전에 빛이 제일 좋아요. 사람이나 식물은 오전 빛이 제일 좋아.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뒤에 큰 화분 있죠? 일로 이렇게 밑에다 놓는 거예요. 저렇게 밑에다 놔서 아침엔 햇빛이 비치고 오후에는 살짝 그늘이 되는, 저렇게 이용을 하면 되죠. 그 이후에 발근이 시작되면 냅두기는 하는데, 저는 약간 뿌리가 조금씩 밀고 내려온다, 아니면 생장점에서 뭐가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 스티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제 저기 잘 키우는 매니아 언니도 저 예전부터 카페 회원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레시피, 그 재배력을 그 본사에서도 그게 저기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10년 넘게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제가 보름 간격으로 2회 분갈이를 하거나, 모든 식물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병해가 있거나, 뭐 동해 피해를 입었거나, 그렇게 사용을 할 때는 다육식물 기준으로는 보름 간격으로 2회 정도만 하니까, 그때가 제일 효율적이었어요. 효율적. 그래서 스티뮤를 저는 이때 살포를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약간 비밀고 물을 찾아가려고 하고 활착이 조금 되려고 할 때, 그때 좀 사용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홀라당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제가 오전에 잘 못 찍어요. 오전에 잘 못 찍고, 마지막 부분 제시도 하다가 또 다시 말이 엉켜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 4마리 주문하신 분들은 영상에서 찍은 대로 퐁당퐁당 하고 뿌리 내려서 보내드릴 거고요. 안전하게 최대한 발근하고 좀 펴지는 거 보고 상태 보고 한다면 기간이 한 2달, 최하 2달, 2달이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아마 요 정도 사이즈는 화분째 발송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체하거나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마지막에 거시기 언니가 추가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아직 뒤 꽁무니를 못 땄어요. 지금 분갈이 하면서 볼까 생각 중인데 오늘 시간도 없었고 안 됐고, 일단은 요 놈이 기어 나오면 요걸로 뿌리를 내려 드리고, 혹시나 요 반대쪽이나 다른 쪽에 있으면 그걸로 다시 대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째 집에는 다 간 것 같아요. 할 일이 태산이네.